안녕하세요. 넷소프트스쿨 한국 공급을 맡고 있는 엔클라우딩 대표 전용권입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교육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 안드로이드용 갤럭시 탭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선생님이 안드로이드용 기기에 넷소프트스쿨 튜터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화면을 공유하여 오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용 넷소프트스쿨 튜터 앱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라이선스 확인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교실 설정과 기지국을 설정할 수 있는 초기 화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좌측 하단의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썸네일 갱신 속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5초부터 10분까지 사이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네트워크 상태가 좋을 경우 5초를 선택합니다. 이 썸네일 갱신 속도라 하는 것은요. 학생 화면을 몇 초마다 긁어와서 선생님 화면에 뿌려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게이트웨이 사용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게이트웨이라 함은 기지국을 말합니다. 저희는 지난 6월 줌교육에서 모든 플랫폼에 있어서 넷소프트스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지국 설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실 설정입니다. 따라서 이 게이트웨이 주소에 기지국 주소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저희는 학교마다 서버실에 기지국을 설치한 후 10으로 시작하는 4마디수의 기지국 주소를 한 장짜리 매뉴얼에 기재하여 각 학교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지국 주소는 192.168.0.254입니다. 이렇게 기지국 주소와 반드시 콜론 3085까지 해서 포트 번호까지 같이 적어줍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19168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한 장짜리 매뉴얼에 기재된 10으로 시작하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같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게이트웨이 키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게이트웨이 키는 기지국을 들어가기 위한 비밀번호입니다. 숫자 2를 8번 입력해 줍니다. 1111, 1111. 한 번 더 입력해 줍니다. 1111, 1111. 그리고 나서 체크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하단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 이렇게 디스켓 모양의 저장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를 클릭하면 다시 초기 화면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한 것이 기지국 설정입니다. 이제는 교실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새 교실 아이콘이 생성되면 여기에 선생님께서 입실하고자 하는 교실명을 입력한 다음에 새 교실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동 수업을 계속한다면 또 다른 교실명을 같은 방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실 설정이 끝났으면 입실하고자 하는 교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실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교사명과 강의 제목, 수업의 목적, 결과치를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 정보 작성을 완료했으면 입실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교실에 입실한 학생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이 화면이 안드로이드용 넷소프트스쿨 튜터 앱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화면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세로 고침이 실행됩니다. 바로 늦게 연결된 학생들의 화면을 선생님 화면에 연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생님께서 태블릿을 가로 화면으로 보실 때는 상단의 메뉴와 좌측의 메뉴가 모두 나타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 태블릿을 세로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처럼 상단에만 메뉴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꼭 가로 화면으로 보시고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시는 이 화면이 넷소프트스쿨 튜터 앱의 메인 화면인데요. 먼저 이 메인 화면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홈 버튼이 있고요. 바로 옆에 잠금, 잠금 해지, 전체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이 4개 버튼은 고정 버튼입니다. 어떤 메뉴를 클릭하더라도 이 4개 메뉴는 항상 표시돼서 나타납니다. 전체 잠금 바로 옆에 나타나는 이 메뉴는 바로 좌측 메뉴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하위 메뉴입니다. 바로 좌측 메뉴와 연관이 있습니다. 좌측 메뉴 맨 아래에 물음표 모양의 도움말 기능을 클릭하면 각각의 메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 안드로이드용 튜터 앱을 사용하기에 앞서 이렇게 도움말 기능을 클릭하셔서 각각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그 내용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도움말 기능은 우측 상단에도 존재합니다. 어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도움말 기능을 클릭하면 그와 관련된 상세 하위 메뉴를 보실 수 있고 그 설명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능을 클릭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도움말 기능을 클릭하면 그에 따른 하위 상세 메뉴가 나타납니다. 먼저 고정 메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 버튼은 수업이 끝난 다음 다른 교실로 입실할 때 클릭해서 사용합니다. 홈 버튼은 수업을 종료할 때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링 버튼에서 우측 하단에 보면 3개의 아이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3개의 아이콘 중 중간 아이콘인 돋보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 화면을 이렇게 크게 확대하여 보여줍니다. 돋보기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면 축소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학생 태블릿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맨 위에 자동 정렬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선생님 화면에 맞게 학생 화면의 크기를 조절해서 자동으로 표출해 줍니다. 이제 상단 4개의 고정 메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홈 버튼은 수업을 종료할 때 사용합니다. 수업 정보를 새로 입력할 수 있으며 다른 교실로 입실할 수 있는 퇴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잠금 아이콘을 클릭하면 학생들 기기에 잠금 아이콘이 표시돼서 학생들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선생님 화면에서 어떤 학생을 선택하고자 하면 한번 클릭하면 되고요. 그 학생 선택을 해제하려면 한 번 더 클릭하면 됩니다. 모든 학생에게 어떠한 아이콘의 기능을 실행하려면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그 아이콘을 단지 클릭하기만 하면 전체 학생에게 이렇게 적용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전체 잠금 버튼은 클릭해주면 전체 학생의 화면을 이렇게 새까맣게 만들어줍니다. 한 번 더 잠금 해지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학생의 화면이 잠금에서 해제되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되게 됩니다. 모니터링 모드와 관련된 상단의 하위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한 학생을 선택해서 화면 보기를 클릭하면 그 학생의 화면을 이렇게 단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 학생 화면을 이렇게 확대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버튼으로 되돌아가기를 통해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을 선택해서 포상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 학생에게 이렇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 포상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포상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면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상단에 메시지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메시지를 입력한 다음에 하단에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들 화면에
메시지 읽기 창에서 그 학생에게 들어온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수 학생이 받은 메시지인데요. 철수 학생의 화면에서 그 메시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메시지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빠른 실행 버튼입니다.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빠른 실행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 학생 기기에서 원격으로 실행할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하단에 실행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학생 기기의 화면에서 이렇게 입력한 웹사이트가 원격으로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무작위 선택 버튼은 클릭하면 넷소프트가 알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은 영희 학생이 선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작위 선택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철수 학생이 선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철수 학생의 화면에서는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아이콘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콘 모드는 우측 상단에 그룹 목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맨 상단 하위 메뉴에서 만들기, 편집, 삭제라는 하위 세부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모둠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먼저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그룹 이름을 입력한 뒤에는 학생을 선택해서 그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학생 선택이 끝나면 우측 하단에서 디스켓 모양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국어 그룹에 2명의 학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들기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수학 그룹을 만들고 다시 학생 1명만 선택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그룹을 만들 수 있고요. 그 그룹을 선택해서 이렇게 편집할 수도 있고 멤버를 추가해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한 그룹을 선택해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그 그룹이 삭제됩니다. 다음은 즉석 문답 모드입니다. 이 즉석 문답 모드는 KBS의 골든벨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골든벨에서는 진행자인 아나운서는 말로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참가한 학생들은 화이트보드에 정답을 적어서 표시하는데요. 이 즉석 문답 모드도 선생님께서 말로 질문한다는 점에서 골든벨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답변을 입력하는 방식은 골든벨보다 좀 더 다양합니다. 즉석 문답 모드의 하위 메뉴로서 포상, 새 문제, 설정, 재설정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새 문제의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즉석 문답 모드의 문제 형식으로서 5가지 형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빨리 맞추기, 답변 입력, 심화 질문, 팀별 먼저 맞추기, 팀별 답변 입력 이렇게 5가지의 문제 형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 형식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 맞추기와 팀별 먼저 맞추기는 선생님께서 구두 질문을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해준 뒤 답변 버튼이 활성화되는데요. 그 답변 버튼을 가장 먼저 누른 학생에게 답변 우선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답변 입력 방식과 팀별 답변 입력 방식은 선생님께서 구두 질문을 한 다음에 선생님의 기기에 정답을 미리 입력해 놓으면 학생들은 정답을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진 뒤에 자신의 기기에 정해진 시간 안에 정답을 입력해서 정답 유무에 따라 포상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주사위 모양이 그려진 심화 질문 방식은 선생님께서 구두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할 학생이 무작위로 선택돼서 그 선택된 학생이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빨리 맞추기, 답변 입력, 심화 질문은 바로 개인 플레이이고요. 팀별 먼저 맞추기와
팀별 답변 입력 방식은 팀플레이입니다. 문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단 하위 메뉴에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몇 가지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정답인 경우 정답자에겐 포상을 해야 할까요? 예, 당연히 정답자에게는 포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크 표시를 그대로 놔둡니다. 정답을 맞춘 학생이 다음 문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만약에 체크 표시를 그대로 유지하면 정답을 맞춘 학생은 다음 문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실에서는 정답을 맞춘 학생도 다음 문제를 계속 풀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체크 표시를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오답인 경우입니다. 오답자인 경우 포상한 점수를 감점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를 틀렸다라고 해서 자신이 받은 점수까지 감점하는 것은 학생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체크 표시를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틀린 학생을 추가 문제에 대한 답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좋을까요? KBS 골든벨에서는 틀린 학생은 한 곳으로 몰아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실에서는 틀린 학생도 다음 문제를 계속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도 체크 표시를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표시할 결과치에는 숫자 1에서 3 사이에 값을 넣어주시면 좋고요. 학생에게서 받은 결과 표시와 항목 중 상위 결과만 표시하는 항목에는 다 이렇게 체크 표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음향은 바로 타이머 소리를 말하는데요. 생각해 볼 시간과 답변을 입력해야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선생님과 학생에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 모든 학생의 기기에서 소리가 났을 때 정신이 산란해질 수 있으면 바로 여기서 체크 표시를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학생들에서 나는 소리도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여기에 체크 표시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쳤으면 우측 하단에서 디스켓 모양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새 문제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퀴즈를 통해 이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빨리 맞추기 기능입니다. 이를 클릭하면 판단 시간과 풀이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판단 시간은 선생님께서 질문을 한 다음에 정답을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저는 판단 시간을 15초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풀이 시간은 판단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답을 말해야 하는 시간이나 정답을 태블릿에 입력해야 하는 제한 시간입니다. 농구공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넘기기 옵션에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면 선생님께서는 해당되는 숫자만큼 학생들이 일어나서 차례로 답변을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철수와 영희 2명을 가지고 테스트해 볼 것이기 때문에 숫자 2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학생들의 답변을 받으려면 문제를 출제한 후 버튼을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말로 퀴즈를 내야 합니다. 첫 번째 퀴즈는 이렇습니다. 고래는 물고기인가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질문을 한 다음에 깃발 모양의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학생 화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시간에 따른 타이머가 흐르고요. 바로 15초라는 생각해 볼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답변 버튼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이를 철수가 먼저 클릭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이어서 답변 버튼을 눌렀는데요. 이렇게 철수가 답변 버튼을 먼저 눌렀다는 항목은 선생님의 화면에서 이렇게 숫자 1로 철수 화면에서 표시되고요. 영희 학생에게는 숫자 2로 표시됩니다. 철수가 일어나서 선생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 고래는 물고기입니다. 이렇게 철수의 답변이 끝났으면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생들은 철수의 답변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철수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의 화면에서 지금은 영희 학생의 화면인데요.
이렇게 철수 학생의 답변이 맞는지를 의견을 표시하라는 엄지척과 엄지 아래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영희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지 아래 버튼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화면에서는 영희가 엄지 아래 버튼을 선택했다라는 거가 표시가 되고요. 철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학생들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면 선생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정답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철수의 답변이 맞으면 왼쪽에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철수의 답변이 틀렸으면 오른쪽에 X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고래가 물고기라고 대답한 철수의 답변은 틀렸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X 표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정답을 맞춘 영희 학생에게는 별로 포상이 주어지고 바로 철수 학생은 틀렸기 때문에 포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빨리 맞추기 기능인데요. 이 빨리 맞추기 퀴즈를 계속 이어가려면 우측에 이렇게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라운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형식 내에서 다음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 거죠. 문제 형식을 달리하고자 할 때는 상단에 재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형식의 문제의 형식을 가지고 퀴즈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할 퀴즈 방식은 답변 입력 방식입니다. 선생님께서 답을 입력하고 학생들도 정해진 시간 안에 답을 각각의 태블릿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답변 입력 방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과 정답을 입력해야 할 시간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정답을 입력해야 할 시간을 25초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한 시간에 대한 설정이 끝나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태양계에서 네 번째 행성 이름은 무엇인가요? 수, 금, 지, 화. 정답은 바로 화성입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의 기기에 정답을 입력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기기 화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시간이 흐르고요. 생각해 볼 시간 15초가 지난 다음에는 학생들 기기의 화면에서 정답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철수는 화성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영희는 지구라고 입력했습니다. 철수는 그래서 이렇게 녹색 배경으로 해서 정답을 입력했기 때문에 별점 하나를 받게 되고요. 바로 영희는 오답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별점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방식은 이렇게 답변 입력 방식인데요. 같은 형식 내에서 계속 답변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계속 진행하고자 할 때는 우측에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 입력 방식을 유지한 채 다음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형식을 달리해서 퀴즈를 진행하고 싶으면 다시 상단의 재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문제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이번에 해보는 퀴즈 방식은 주사위 아이콘이 그려진 심화 질문 방식입니다. 선생님께서 퀴즈를 내면 답변할 학생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표시해주고 그 선택받은 학생이 일어나서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심화 질문 아이콘을 클릭하면요. 답변을 할 학생 수를 선택하고요. 학생들은 한 번만 답변하면 되고요. 이제 선생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면 됩니다. 반드시 시작 버튼 클릭에 앞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박쥐는 곰과 같은 포유류인가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질문하고 깃발 모양의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철수가 무작위로 먼저 답변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철수의 화면에 이렇게 숫자 1이 뜨고요. 철수 학생의 기기에는 무작위로 선택받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철수 학생이 일어나서 답변을 합니다. 박쥐는 곰과 같은 포유류입니다. 이렇게 철수 학생의 답변이 끝나면 선생님께서는 철수 학생의 답변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엄지척 아이콘을 클릭하면 철수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 기기의 화면에서는 이렇게 철수 학생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엄지척, 엄지 아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영희는 이번에 철수가 맞았네? 라고 해서 엄지척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다시 직성문단 모드 화면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영희는 철수의 답변에 대해서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지척 아이콘을 클릭했다라는 표시가 뜹니다. 영희를 비롯한 다른 모든 학생들의 선택이 끝나면 선생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철수의 학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체크 표시, 철수의 학생이 오답이라고 생각하면 X 표시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박쥐는 곰과 같은 포유류라는 철수의 답변이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정답이라고 표시해줍니다. 그러면 정답을 맞춘 철수 학생에게도 별로 포상이 주어지고 영희 학생에게도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별로 포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작위 형식으로 계속 퀴즈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라운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을 달리해서 퀴즈를 내려면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고요. 세 문제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빨리 맞추기와 답변 입력 심화 질문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빨리 맞추기 답변 입력 방식은 바로 팀별 먼저 맞추기와 팀별 답변 입력 방식에도 공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팀별 먼저 맞추기는 팀으로 학생들을 구성하되 빨리 맞추기처럼 선생님께서 질문한 다음 일정 생각할 시간이 흐른 뒤에 답변 버튼을 먼저 누른 팀에게 답변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고요. 팀별 답변 입력 방식은 이 위에 답변 입력 방식과 마찬가지로 팀 내에서 생각해 볼 시간이 흐른 뒤에 답변 입력 항목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팀별 먼저 맞추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판단 시간과 풀이 시간을 입력하는 항목은 똑같고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팀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창이 뜹니다. 학생들 전체를 몇 개의 팀으로 무작위로 할당시켜서 팀을 구성할지도 여기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만약 팀 수를 2개로 하려면 숫자 2를 입력하면 되고요. 5를 입력하면 반 전체 학생을 5개의 팀으로 나누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팀을 만들어서 각 학생들을 할당시키는 방식도 있고 바로 밑에 학생들 스스로 팀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에 팀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청팀, 홍팀이라고 한번 바꿔보고요. 이렇게 이름을 정한 다음에 색깔 아이콘을 클릭하면 팀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팀 추가를 클릭해서 새로운 팀을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2명이니까 청팀, 홍팀으로만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우측 하단에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기기 화면에서는 팀을 선택하라는 창이 뜹니다. 철수는 청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철수가 바로 남은 학생에게서 화면에서 사라지고 한 명 멤버로 청팀이 구성되었다는 표시가 이렇게 팀별 요약 항목으로 뜨고요. 아직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누구라는 것도 오른쪽 표시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영희는 자신의 화면에서 홍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은 학생이 없게 되고 바로 홍팀의 멤버 하나가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어떤 학생도 이 팀에 선택하지 않으면 그 학생 화면에는 바로 선택되지 않았다라는 표시가 별도로 뜹니다. 이처럼 팀에 합류하지 않은 학생은 자동으로 제외되게 됩니다. 이렇게 팀 구성이 끝나면 우측 하단에서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 하는 방식은 팀별 빨리 맞추기 기능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면 됩니다. 반드시 시작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번째 질문을 하고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학생들 기기의 화면에서 답변 버튼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서 그 답변 버튼을
먼저 누른 팀에게 답변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팀별 답변 입력 방식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팀을 현재 구성을 했으면 현재 팀을 유지하는 그러한 옵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팀을 구성할 필요 없이 현재 팀 그대로 해서 팀별 답변 입력 방식의 퀴즈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청팀과 홍팀에 각각 멤버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입력 방식처럼 이렇게 선생님께서 질문을 한 다음에 여기에 정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생 개인이 받은 포상은 누적적으로 표시됩니다. 선생님께서 포상 버튼을 클릭해서 모든 포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학생이 받은 포상은 수업을 달리해도 선생님이 변경되어도 또한 그 학생 기기를 껐다 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직성분담 모드는 넷소프트스쿨에서 아주 독창적인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다 진행한 다음에 수업이 끝나기 5분이나 10분 전에 반드시 이 퀴즈를 선택하시어 학생들의 이해도와 학생의 참여도를 평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빨리 맞추기와 팀별 먼저 맞추기는 답변 버튼을 먼저 선택한 학생에게 프리미엄 점수를 준다면 학생들은 먼저 답변 버튼을 누르려고 적극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심화 질문은 무작위로 답변할 학생을 선택해 주기 때문에 누가 걸릴지 몰라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팀별 먼저 맞추기와 팀별 답변 입력 방식을 선택하면 학생들은 서로 마음에 맞는 학생들끼리 팀을 같이 구성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기 때문에 협업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또한 무작위 할당 방식을 선택하면 서로 친하지 않은 학생들끼리도 같은 팀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직성분담 모드는 넷소프트사가 역사가 32년 된 회사이기 때문에 KBS의 골든벨보다도 그 역사가 훨씬 깁니다. 이 직성분담 모드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훨씬 더 배가할 수 있고 수업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설문조사 기능입니다. 상단에 하위 메뉴를 보면 설문 시작, 설문 취소, 결과 표시, 설문 관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설문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 다음 주 현장 학습에 있어서 무슨 요일에 갈까요? 라는 구어체 문장에 질문을 넣은 다음에 응답은 맨 아래 맞춤 응답 사용을 선택하셔서 콤마를 사용해서 응답을 6개 이내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체크 표시를 클릭하면요. 모든 학생들에게 즉석 설문이 전송되고요. 철수는 다음 주 현장학습 요일로 화요일을 선택했고 영희는 다음 주 현장학습 요일로 금요일을 선택했습니다. 6개의 응답은 이렇게 각각의 색깔로서 표시되는데요. 철수 학생의 화면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서 철수 학생은 화요일을 선택했고 영희 학생은 황색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금요일을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응답이 완료되면 상단 하위 메뉴에서 결과 표시를 클릭하면 학생들의 응답을 이렇게 백분율로서 표시해 줍니다.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학생들에게도 전송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 화면에서는 자신들이 응답한 결과가 백분율로서 표시돼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설문 기능은 쪽지 시험이나 투표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육지선다형의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회장 선거에서 6명이 입후보하는 투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투표에서는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설문이 끝나면 설문 취소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설문 관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방금 전에 행한 설문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문을 여러 번 시행하면 여기에 목록이 돼서 나타나고요.
과거에 진행한 설문을 선택해서 다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설문 관리 창에서는 설문을 삭제할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파일 전송 기능입니다. 먼저 전송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송하고자 하는 파일에 안드로이드에서 설치 파일이라 할 수 있는 APK 파일을 이렇게 꾹 눌러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서 공유 버튼이 생성되는데요. 이 공유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이 파일을 어떤 앱과 공유할 것인지가 나타나고 여기서 네소프트 튜터를 선택합니다. 이제 음악 파일인 mp3도 이렇게 한번 꾹 눌러서 공유 버튼을 클릭해 네소프트 튜터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JPG 파일도 공유해 보고요. 이 PDF 파일도 공유 버튼을 클릭해서 네소프트 튜터로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네소프트 튜터 앱에 이렇게 파일 전송 창에 들어가면 방금 전에 공유한 그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X 아이콘을 클릭하면 파일 전체 선택이 해제됩니다. 저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상단의 하위 메뉴에서 전송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송할지 목록이 뜨고요.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바로 하단에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 전체에게 이렇게 파일이 전송됩니다. 맨 위에 파일은 20메가고요. 맨 밑에 파일은 39메가로 용량이 꽤 큽니다. 세 번째 파일도 전송됐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일이 지금 전송 중인데요. 학생들 화면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철수 화면을 선택해서 화면 보기를 하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에서 4개의 파일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희 학생도 선택해서 화면 보기를 하면 이렇게 4개의 파일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파일을 선택해서 파일을 볼 수도 있고 파일의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으며 전송 중인 파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 기기에 파일 첨부가 안 될 경우에는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태블릿 정보를 보시고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정보를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안드로이드 버전이 12와 One UI 버전이 4.1인 경우는 파일 첨부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 안드로이드 버전이 11에다가 One UI 버전이 3.1이라면 파일 첨부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채팅 메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채팅 메뉴를 선택하시어 이렇게 한 학생을 선택하고 채팅을 개설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채팅 기능은 선생님께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하고 학생들도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할 때 1대1 채팅만 됩니다. 선생님께서 윈도우 기기를 사용하면 학생들과 1대 다 전체 동시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출석부 기능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선택해서 출석 등록이라는 하위 메뉴를 클릭하면 어떤 것을 출석을 요청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께서 필요로 하는 맞춤 항목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체크 표시를 하면 출석 요청 창이 학생들에게 전송돼서 학생들이 그 항목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우측 상단에 도움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빨간 표시로서 나타나는데요. 그럴 경우 학생 한 명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선생님의 우측 상단에 구명 튜브 아이콘에 숫자로서 표시됩니다. 그러면 이를 클릭해서
어떤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학생을 선택하면 상단에 그 학생과 채팅할 수 있고 그 학생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의 도움이 다 해결되면 바로 그 학생의 도움 요청을 클리어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좌측 하단에 느낌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선생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IP 주소와 입실에 있는 교실 이름 그리고 선생님 이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물음표 아이콘은 각 메뉴의 기능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났으면 좌측 상단에 홈 버튼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다시 강의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고 여기서 퇴실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교실로 선택해서 입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안드로이드용 넷소프트스쿨 교사 앱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